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른 시간에 이렇게 일찍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포럼의 그 명성을 듣고 일찌감치 좀 참석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사실 문방이 간사를 맡아서 미디어법 때문에 그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아마 조금 전에 김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문방이 이제 간사로 가끔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사회를 볼 때가 있는데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회의사당이 워낙 어느 정도의 이 조금 소리를 지르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이런 걸 서로 용인할 정도는 있는데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민주당의 모 의원이 막 같이 이제 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하는데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것까지는 저희가 용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상임위 회의장에 있는 마이크를 갑자기 이렇게 집어서 번쩍 들었다가 탁 책상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딱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게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게 저건 위험한 물건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조문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력을 하거나 뭐 강도를 하거나 이러면 특수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훨씬 가중됩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란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을 잡고 내리쳤다는 것은 다음에는 저것을 우리 의원을 상대로 던질 수도 있는 것이다. 주먹을 쓰는 거하고 저 마이크를 잡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어디서 지금 이러십니까? 라는 걸 말을 한다는 것을 어디서 지금까지만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방송에 보도가 되면서 어디서 지금을 내자로 줄이면 어따 대고다 이렇게 하면서 좀 무서운 간사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이 아마 지금 말씀드리려는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와 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요새 이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갖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쪽이 우리 보고 대리 투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문 보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일호 의원님 투표도 유일호 의원님이 찬성을 누르면 다시 기권을 무효를 만들어 놓고 다시 찬성을 누르면 또 기권을 만들어 놓고 이랬습니다. 저는 의사당에서 그걸 12번을 반복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유일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유일호 의원님 가서 찬성을 누르면 유일호 의원님 걸 또 무효화시키고 또 기권이나 기권표를 만들어 놓고 또 그걸 12번을 했다 그러는데요. 저는 의사당에서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남의 투표를 방해하고 뭐 의장석을 좀 막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 나아가서 우리 의원들의 투표권 행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정행위 중에 하나인데 이 투표행위를 적극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찬성을 누른 버튼을 취소하는 취소 버튼을 적극적으로 눌러서 이 투표행위를 무효화시켰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불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치활동과는 크게 구별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의사당에서 폭력은 예사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의사당에서 서로 의사를 방해하고 이런 정치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전 적극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우리 보고 대리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유일호 의원님 예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우리의 투표행위를 적극적인 불법행위로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도대체 아무리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식사하시고 그리고 강연을 들으시는 건 줄 알고 제가 50분까지만 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좀 늦은 걸 양해해 주시고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기본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법이 제대로 준수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그놈의 헌법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근간이 뭡니까? 헌법일 겁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무시하는 그놈의 헌법 이런 표현은 결국 지난 10년 동안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법을 지키면 우리가 법대로 하면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면 손해다. 법을 지키면 나라도 지켜야지가 아니라 나만 법 지켜서 손해야. 이런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왜 국가 선진화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그리고 왜 우리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하냐.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느냐.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 질서 준수 정도가 OECD 30개국 중에서 27위입니다. 27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2대임에도 불구하고 법 질서 준수 정도가 27위고 OECD 평균보다 평균에 못 미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 질서 준수 정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OECD 평균과 같은 정도의 법 질서 준수를 했다 이랬으면 10년 동안 매년 1% 정도는 추가로 경제 성장을 했을 것이다. 이런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법 질서를 준수한다는 것은 바로 경제 성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 질서 준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 질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뭐가 있느냐 간단히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쪽 잘 안 보이시죠? 괜찮으시겠어요? 바로 도로교통사고 같은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그 사망자 수하고 이런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아까 법질서 준수 정도는 거꾸로 세 번째인 27위였잖아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위에서 두 번째 2위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망, 부상, 사고 발생이 다 보이실 겁니다. 결국 법질서 파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이 교통사고 비용만 GDP의 1.15%, 또 교통 혼잡 비용만 GDP의 2.87%입니다. 제가 아까 법질서 준수 정도가 조금만 OECD 평균만 되었어도 매년 1% 경제 성장을 더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를 보면 법질서 파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법질서 파괴로 인한 우리의 경제 성장의 손실을 바로 아실 겁니다. 결국 지난 정부 시절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우리 최고 나라의 대통령부터 그놈의 헌법이라는 말로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그것으로 인한 기초 질서가 무시됨으로써 이러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 질서 준수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좀 봤습니다. 보면요. 너무 재밌는 게 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지키고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렇습니다. 국민들의 법 준수 여부를 보면 스스로는 잘 지키는 편이다, 나는 잘 지키는 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80%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잘 지키는 편이다와 매우 잘 지킨다로 보면은 90%죠. 80%가 아니라. 그런데 자, 우리 사회는 법 질서를 잘 지키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가 62%입니다. 결국 이
이 조사는 뭐냐면 나는 잘 지키는데